자, 대표님 처음 뵙는데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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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고요. 반갑습니다. 우리 네, 대표님 소개 한번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그 네, 대전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대전 중구인데, 네, 그 대전에서도 좀 많이 밑에 지방이에요. 아, 밑에 지방이고, 거기서 이제 지금 중개업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제가 대전에서 일을 시작을 한 거는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전에는 네, 어디서 그리고 하셨어요? 그 전에는 처음에 이제 부산에서, 부산. 예, 어, 부산에서 그 자갈치 시장 있는 쪽, 네네, 거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상가 중개를 먼저 시작을 했죠. 아, 그리고 그쪽에서 한 4년 가까이 있다가 네, 수원으로 넘어갔어요. 수원. 예, 어, 수원에서 넘어가서 네, 작년 초창기 초반기까지 했었죠. 1월, 2월. 예, 아, 그때까지 하다가 이제 좀 그 다른 업을 그 개발적으로 하다가 이제 좀 문제가 생겨서 아. 좀 쉬었었죠. 쉬었다가 다시 대전으로 이제 오게 좀. 그러면 대표님 처음 시작하신 지가 네. 얼마나 업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때가 제가 2009년도에 이제 시험을 봤으니까요. 네, 시험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시작을 했죠. 그러면 한 10, 그 자가지 시장에 가서. 그러면 한 3년 이제 차, 12년째? 12년 차. 이제 12년 차, 3년 차 그 정도 되겠네요. 아, 거의 이제 상감하셨네요. 상가 위주로. 예, 상가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 중간에 사실은, 네, 좀 원룸을 좀 배우기 위해서 한 2달 정도는 이제 원룸을 일부러 네, 찾아가서, 네네, 원룸을 한 2달 정도는 했었고, 네. 그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를 좀 했었어요. 아, 경매도 하시고. 제가. 예, 경매를 좀 했었고, 한 8년? 그 정도 된 것 같네요. 경매는. 그러시. 그 외에는 이제 상가로 쭉 해오셨다는 것은 예. 상가는 사실은 어찌 보면 뭐 깊숙이 많은 것을 또 뭐 깊이가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오랫동안 해오셔서. 어, 제일 문제점이 그거였습니다. 저는 상가를 중개를 할 때, 네, 가장 큰 문제가, 네네, 이제, 법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전혀,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굉장한 그 궁금증이 있었고, 네,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네네. 알려주지를 않으셨어요. 음, 네, 그래서 알려주지를 않으셔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런 어떤 교육들도 많이 찾아 돌아다녔었죠. 아, 실제로 뭐 교육 과정이 여러 가지가 좀 있었지만, 네, 그 중에서, 정말 실무하고 관계된 그런 교육들은 정말 없더라고요, 사실. 네, 그죠.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공부를 통해서, 음, 손님들한테 어떤 업종이 맞는 건지, 또 네. 어떤 업종은 이 건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지, 그거를 혼자서 파악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아, 뭐 초반이긴 하지만 에피소드 그 뭐 초반에 뭐 잘못 이렇게 법을 상가는 여러 가지가 걸려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네, 몰라가지고 네. 좀 뭐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대표적으로 손님한테 이제, 그 편의점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슈퍼, 지금은 이제 편의점이죠. 근데 네. 슈퍼 자리에다가 음식점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 정화조 용량도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미리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네.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려고 하는데 이거 안 나와서 계약이 안 되는 경우는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좀 애로점이 조금은 있었죠. 그런데 뭐 상가 중개라는 거는 거의 90%가 승계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음, 그 상가가 그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건 그 건물에 그리고 그 위치에 가장 장사가 잘 될 만한 곳에 그 상가가 들어가거든요. 네.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다 승계로 이루어지고 음, 나머지 10% 중에서 한 5% 정도는 자유업종이고 음, 그 나머지 5%가 이제 어떤 용도 변경이나 이런 것들에 이슈가 발생이 되기 아, 때문에 네. 어, 그래서 이제 자격증 없는 분들이 사실은 네. 상가 중개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일단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카페 네, 회원분들에게 사실은 우리 대표님의 글을 저는 이제 상관 안 해서 깊이는 모르지만 정말 깊이 있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시더라고요. 사실 얻는 아, 것도 예, 없이 예. 그렇게 이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동기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하기는 한데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예. 그게 제가 좀 오지랖이 좀 넓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아닙니다. 그리고, 어, 모르겠어요. 좀 잘난 체 하는 것도 있다 그럴까요? 뭐 아유, 그런 것들도 아니에요. 있을 수 예. 있는데요. 얼마나 그게 절실한 답변인지 근데, 모릅니다. 예. 그런데 너무나 어떤 부분들은 보면 네, 좀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이렇게 몰라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면 그 깊이가 굉장히 아주 깊어서 네, 이거는 책을 이렇게 막 뒤져보고 정말 법을 뒤져봐야 되는 부분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인터넷에도 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저도 그 전에 이제 상가 공부를 할 때, 어떤 책들이라든가 법들인가 이런 걸 좀 정리를 좀 해뒀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이렇게 답변은 또 좀 드리고 답변 드리면서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해요. 예, 그래도 실제로. 정말 우리 회원분들도 그럴 거예요. 대신해서 예, 좀 예. 감사를 드리는 게 누구도 답변을 아, 쉽게 예. 하기가 어려운 특히나 시간이나 노력 알아도 사실 하기도 쉽지 않은데 대신해서 뭐 대표로 좀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뭐 앞으로도 안 바쁘시면 한 번씩 예. 예, 좀 예, 꼭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면 뭐 좀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네, 대표님 또 다른 질문 한번 할게요. 그 예. 코로나 때문에 상가가 어려운 곳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지역도 굉장히 다 어, 힘들어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중개업 상가를 하시니까 예. 좀 더 직접 이제 맞닥뜨릴 것 같은데 올 한 해는 어떨 것 같으신가요? 좀 예상을 해본다면 사실 이제 1년이 거의 지났잖아요. 맞습니다. 코로나가. 예, 예, 작년부터 시작해서 1년이 지나서 실제로 그동안에 보면 그 권리금이 있는 자리들은 네, 대부분의 손님들이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그동안에 보면. 네, 네, 그래서 권리금이 얼마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아예 그런 거를 찾지를 않으세요. 음, 그래서 상가 중개가 너무 힘들었어요. 중개를 하는데도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데 조금 좀 바뀐 것 같아요. 나아졌어요? 왜냐면 예, 조금은 어, 나아졌어요. 왜냐면 아, 너무나 많이 기다렸어요. 왜냐면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 장사를 하고 계속해서 이 장사를 이어서 계속 가시거든요. 네, 계속. 근데 너무나 지쳤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 음, 1년 정도 지금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수요가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아, 지금일수록 권리금이 지금 많이 좀 다운된 상태니까 네. 지금일수록 물건 작업을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들어가기, 생각도 해봅니다. 들어갈 타이밍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지금은 좀 많이 조금은 찾는 분들이 좀 많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새로운 시각이네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매물악보, 매수작보가 사실은 뭐 초보나 뭐 프로나 뭐 1, 2년 차나 10년 차나 여전히 숙제인 것 같은데 우리 네, 대표님에게도 업력도 상가중개에 있어서 깊으신데 개업 초기에 이제 매물 확보를 네, 좀 어떻게 하면 될지 우리 대표님이 또 노하우나 어떤 팁이 있을지 좀 한번 여쭤봐도 될지요? 예. 네. 이게 뭐 제일 쉽지는 않은 중요한 건데, 게, 예. 제일 중요한 게 매물 확보죠.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매물이 있어야 당연히 광고를 하고 손님한테 안내를 하겠죠. 네, 근데 매물 확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정통적으로 상가는 그렇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정통적으로 명함을 가지고 하잖아요. 네, 명함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서 명함을 건네드리면서 물건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네, 처음엔 네, 네,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 얘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상가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아파트라든지 네. 주택이나 빌라나 공장이나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인 걸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첫 번째 매물 확보는 DM 가지고 하거든요. 네. DM 가지고 그러면 요 DM을 발송을 하는 거는 한 달이면 이건 이제 정말 꾸준하게 해야 돼요. DM은 정말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처음에 해서 그 효과가 물론 처음에 해가지고 효과가 잘 안 나오니까 요거는 DM은 이건 좀 꾸준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명함 가지고 하는 거. 이 명함 가지고 하는 효과는 어떤 거냐면 내 중개 그 바운다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 중개 바운다리에 이 물건을 확보를 하는 목적도 있지만 구석구석에 무엇이 있는지 상가는 뭐가 있고 여기는 몇 층짜리가 있고 여기 골목 들어가면 어떤 가게가 있고 네. 이쪽 또 들어가면 여기는 뭐 놀이터가 있고 이거를 내가 이 바운다리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명함 작업을 하거든요. 이 네. 명함 작업을 하게 되면 내 바운다리에 있는 집들을 혹은 그 중개 물건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하루에 네. 제가 강조하는 내용인데 네. 항상 한 30분에서 1시간? 음. 네. 그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보통 한 근데 이게 언제쯤? 제일 힘들죠. 네. 한 언제쯤 하시면. 시간은 어느 정도 시간대로 보통 돌리시는 게 어, 나을까요? 그거는 그 상가인 경우엔 네, 상가. 네, 예. 상가인 경우엔 웬만하면 사람이 없을 때 가야 되겠죠. 아, 손님이 손님이 없을 안 때. 계실 때, 네, 네, 네. 당연하죠. 예, 손님이 안 가실 때, 없을 때 가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냥 주변은 오전에는 조금, 글쎄, 오전에는 어쨌든 광고를 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네. 내가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는 물건 정리를 하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전보다는 오후가 나을 것 같네요. 음. 예, 오전보다는 오후가 네, 나을 네. 것 같고. 음. 그리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매물 확보하는 방법, DM하고, 그 다음에 명함하고, 처음에는 아마, 저 물건이 없잖아요. 네. 일 시작하시면. 그쵸. 처음엔 물건이 없기 때문에, 정보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직거래 매물. 아, 직거래 매물. 예. 네. 네. 이거 가지고 조금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네. 이 직거래 매물 가지고, 이제 정보지에서 찾아서, 저희 부동산에 잘 해서 이거 매칭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이 정보지 가지고 직거래 내용 가지고 하는 방법 네.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정도네요. 그냥 그런 정도.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어요. 말씀 주십시오. 뭔지 모르겠는데. 음, DM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네. 게임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요 내용은 아파트에 보면, 네.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상가라든지, 네. 원룸이나, 여기 보면 주차장이 다 있죠, 웬만한 데는. 네. 그 주차장에는 자동차가 세워져 있겠죠. 아, 네네. 예. 이 앞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보고 사실은 전화를 합니다. 그거 보고. 아, 그러면 당연히 고객분들, 손님들은 전화를 했을 때 반응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진짜 정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 그 앞에 있는 거 그거 보고 전화 드렸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TM을 합니다. 솔직하게. 사실은 이게 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이건 어, 확보를 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거. 제일 빠른 방법.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네,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네, 해보시면, 네. 해보시면 물건 확보하는 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상가는 아무래도 상가 주변에 뭐 네, 그저 주인일 수도 있고 임차 사업주일 수도 있고 네. 그 주변에 주거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타겟이 되니까. 예. 아, 맞습니다. 저도 머릿속에만 그게 가장 있었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머릿속에만 네. 있었지. 저도 그거는 못 해봤네요. 한번 해보고 어, 싶네. 예, 해보시면 아마 효과가 좀 다를 겁니다. 아, 해보시면 효과가 나요. 이건 뭐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매물악보는 그 정도로 네, 설명을 저희가 듣고 매수작보 얘기를 해도 됩니까? 아니면 더 말씀 주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매수자 확보는요, 홍보죠? 혹시 무조건 홍보죠. 그렇죠. 예, 무조건 홍보입니다. 매수자 확보는 무조건 홍보예요. 그러니까, 어, 홍보하는 방법 중에는 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으로 하는 건 좀 아무래도 시간이 걸려요.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 광고를 하는 건 기본은 유료 광고입니다. 네, 이거 처음에 시작하셔가지고 유료 광고 안 하시면 안 네, 돼요. 유료 광고를 통해 가지고 무조건 손님은 유료 광고를 통해서 처음에 맞춰야 되는 거고요. 네, 무료 광고는 무료 광고는 뭐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시간이 지나야 돼. 그래서 쌓여야 되죠. 광고의 기본은 유료 광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네, 네이버, 그 다음에 정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유료로 나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 네, 집다방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너무 비싸더라고요. 음, 그런데 그래도 그걸 위주로, 원투룸 위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다방을 하셔야 됩니다. 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 유료 광고는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대표님 죄송한데 네. 그 유료 광고비를 어느 정도 소진한지 여쭤봐도 될까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궁금해서 그냥 여쭤봅니다. 네, 음, 지금은 그렇게 많이는 제가 사실은 유료 광고 쪽으로는 네, 그래도 한 달이면 150 정도는 나가는 것 같네요. 150. 우리 그래도. 댓글로 어렵습니다. 라이브로 댓글 주신 분이 2, 300 나간다고 또 하시네요. 네네, 그렇게 많이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참, 그렇구나. 사실 네. 저는 유료 광고는 안 해봐서 뭐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데 그러려면 그만큼 더 또 계약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열심히 안 뛰면 안 되겠구나. 그죠? 광고를 하면 할수록 그런데 사실은 손님은 네, 유입되는 전화들은 많이 있겠죠. 그렇죠. 광고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좀 번외 질문이긴 한데 상가하시는 분이 처음에는 예. 흔히 말하는 우리 그 은유적인 은어입니까? 그 뒷박을 맞는다 하죠. 그런 게 원체 그런 많은데 그런 거 뭐 단돌이 하는 팁이나 이런 거 있을까요? 질문에도 없는 얘기인데. 음, 예, 그 단돌이 말씀을 하셔서 네, 얘기를 좀 드릴게요. 단돌이는요, 네, 매물을 이렇게 확보를 하면 단돌이는 네, 주인이 됐든, 그러니까 매물주가 됐든 손님이 됐든 단돌이는 계속해서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일단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매물주한테 그 물건을 받았어요. 네, 물건을 받고 그리고 손님이 있을 때만 안내를 해요. 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뭐 예를 들어 몇 억가 5억짜리를 매물을 접수를 받았는데 네. 손님이 지금은 없다고 전화 안 하고 손님 있을 때만 안내를 하시는 분, 전화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그런데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매물주와 소통이 전제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가격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가격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 중개인의 능력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격 조절이 가장 큰 그 중개인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그것에 따라서 예, 성패가 갈린 경우가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중개인에 대한 신뢰가 매물주가 없으면 네, 가격이 떨어지질 않거든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안 팔리니까 첫 번째는 제일 안 팔리니까 떨어지는 거고, 네, 예.
두 번째는 중개인을 신뢰하지 않으면 가격 조절이 안 됩니다. 깎으려고 그래서 만든다 이렇게 계속적인 생각하죠. 예. 그럼요. 예. 그 뒷밥을 만든다는 의미는 그런 겁니다. 뒷밥을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 손님이 오실 때 직거래하는 손님들 다 반드시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부동산들에서 왔을 때, 타 부동산에서 왔을 때, 네. 이제, 저하고 어떤 소통이 없는 관계는 당연히 그쪽에다가, 그걸 합니다. 네. 그런데, 매물이, 그렇게, 저한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매물이 이렇게 접수가 됐을 때, 그래도 손님이 없어도 계속해서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어떤 얘기를 역시, 합니까? 안부 전화하는 거죠. 안부 전화. 요즘엔 손님이 오시냐, 예. 아니면, 혹시 손님 모시고 오는 부동산은 있으시냐. 그래서 제 말을 들으면, 네. 목소리를 들으면 인식을 하게끔, 항상 인식을 하게끔, 그렇게 매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예, 매물 관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손님 없어도 하는 게 매물 관리입니다. 손님 관리도 똑같고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매물 관리가 안 되고 손님 관리가 안 되면, 뒷감맞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들. 네. 예, 프랜차이즈들에서도 뒷방 맞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물건을 받아가서, 이거를 자기 손님이 직접 가는 경우. 그렇죠. 예, 그런 경우들도 뒷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도 단속을 하는 방법은 결국은 물건 관리를 해야 된다. 꾸준히 그래야, 소통하고. 그래야 매물주가 나한테도 바로바로 알려주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토지도 같은 맥락인 것 같고. 네. 대화가 안 되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전화하면 대화가 잘 안 되니까. 누군지도 모르죠. 어느 부동산이라고요? 이렇게 나오죠. 네. 결국은 대표님 그런 거네요. 유도리 있게 잘 전달하고 말을 건네고 소통하면서 친근감 있게 다가가고 신뢰주고 이런 능력이 거의 뭐 상당히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건 관리에서. 네, 맞습니다. 중개인을 신뢰하지 않는데 자기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가격이 내려온다는 건 좀 어렵죠. 본인이 물론 급해서 매물주가 급해가지고 가격이 내려오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중개인을 신뢰하지 않으면 가격이 내려오기가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뭐 몇 번에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지만 제일 현실적인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추가로 말씀 주실 거 있습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대표님. 네, 다음 질문. 그 비슷한 좀 맥락이긴 한데요, 대표님. 중개업을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개공 입장과 소공 입장 이견들도 또 많더라고요. 제가 앞에도 그런 질문한 적이 있는데 개공 입장에서 직원을 또 채용하고 계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좀 가져야 될 오너로서의 마음가짐. 또 소공 근무를 하는 근무자 입장에서 가져야 될 좀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부분 우리 대표님이 경험하고 느끼신 거 좀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네. 이제 직원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될 때 남자 같은 경우는 50이 그 나이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한 40대 중반 넘어가면 직원으로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도 여성분들은 좀 나아요. 여성분들은 좀 나은데 남자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경험 없어도 그냥 좀 차리겠다.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시면, 어쨌든 면접을 보실 때, 이력서하고 자소서를 하나 좀 써가지고,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물론 협회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어떤 정보지를 통해 가지고 구인 광고가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해서
자코리아라든가 인코네트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면접을 가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럴 게 아니라 아예 좀 잘 될 만한 부동산들 이렇게 보면 보여요. 네. 다니다 보면. 그렇죠. 예, 중간중간에 보여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어필을 하는 게 어떨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채용을 안 그리고 해도 예, 어필을 할 때 들어가서, 나는 처음부터 잘 모르니까, 1부터 10까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라는 마음가짐과, 그 다음에, 신입자, 아침에 오시면 청소도 하고 같이, 예, 내가 먼저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대표님한테, 그러니까 그 부동산 사장님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자꾸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제가 개공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분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네. 혹시 들어오셔서, 그렇게 어필을 하신다 그러면, 자리 하나를 더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아. 예. 자리 하나를 어떻게든 한번 더 만들어 볼까. 이분, 이렇게 적극적인 분 같으면, 그러면, 일을 하시는데도 열심히 하실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 거 아. 보시면. 예,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좀,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네. 그리고, 기업체에서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말씀을 이렇게 좀 해보면, 물론 이제 연륜이 있으시고, 경험도 물론 그 업무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이 있으신데, 네. 중개업은 정말 아예 그냥 단술계를 내놓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조금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신입사원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 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대표님 혹시 그러면 대표님은 근무자 그 직원으로 한번 근무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당연히 직원으로 근무했죠. 그러면은 처음에. 예, 그러면 입장을 예. 바꿔서 오너의 마음가짐은 또 어땠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오너가 우리가 서로 윈윈하는 거면 좋은데 사실 그런 경우도 느낄 수는 있거든요. 입장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뭐 어차피 좀 하다 나갈 거 아니냐 이런 맞아요. 그렇게 느끼고 또 처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네, 않더라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러면 뭐 근무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 오너가 생각해야 될 마음가짐이나 그런 부분은 어떨까요? 직원분들이 오시면, 네, 저는 분들이 오시면 네, 와서 면접을 보시고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네, 일단 이분이 어느 정도는, 생활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보통 부동산에서 이제 광고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대부분보다 비율제가 대부분이 많아요. 네, 비율제가 많고 기본급을 주는 데는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예, 기본급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율로 가는 그런 부동산들도 많이 있고 네, 상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뭐 비율제겠죠. 네, 네, 상가는 다 거의 다 비율제입니다. 비율제인데 어쨌든 직원분이 오시면 어느 정도는 생활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고를 이렇게 좀 광고를 낼 때 네, 사무실 전화는 광고 내고 하면 어쨌든 물건들을 다 공유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물건들 다 공유를 다 해드리고, 네,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손님도 역시, 오시면 손님도 역시 공유를 다 해드립니다. 어, 예, 다 해드리고, 그리고, 처음에는 일 시작한 게 처음엔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예, 지금 알려드리려고 말씀 중에 우리 대표님처럼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신가 봐요. 예, 부러워하고 아쉬워하시네요. 예, 예. 그래서 한 2개월 정도는 최소한 예, 네, 한 2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는 이제 페이를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네, 기본급이 100만 원이 넘으면 조금 이상한 데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그냥 보는 관점에서는 정해진 일만 시키는? 딱 예.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1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개공 입장에서는 좀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네, 그 금액이. 예, 부담되는 금액이라서 그 이상을 기본급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취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급의 100만 원 이하의 이제 인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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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급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면 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일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일 제대로 안 해요. 지금. 혹시 그 대표님이 네. 시키는 일이 제한적이라서 그런 건 없을까요? 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아, 예. 예. 아닙니다. 저는 아니 우리 물건 개발하고 막 우리 말씀드리고요. 대표님 말씀 말고, 예, 주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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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카페 하도 그런 글들이 보여서. 아, 예, 네. 그냥 하나도 이제 뭐, 출근했더니 알려주는 게 하나도 없더라. 뭘 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뭐 그런 예, 말들도 저도 많이 보죠. 그렇게 올라오시는 글들 봤어요. 음, 근데 그 수장님이 잘못했네라고 제가 적기는 했는데, 댓글에. 예,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뭐 물건도 그냥 다 공유해드리고요. 네, 손님도 다 공유해드리고, 어떨 때는 제가 귀찮아가지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은. 예, 안내하세요. 그래요. 아, 맞습니다. 서로가 좀 윈윈이 할 수 있게 지금 뭐 주변에도 중개업 하시는 분들 많은데 참 잘 하고 계시는 네.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 아, 나 조금 네. 배워서 나가야지 했는데 해보니까 서로 도움이 되고 나중에 내가 혼자 나가면 그보다는 잘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음, 서로 윈윈 하면서 잘 되는 사례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대표님 같은 분이 계시면 참 별로 아쉬워할 일이 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우려되는 면도 하나 있어요. 네네. 뭐냐면, 어떤 부분일까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드리면 네. 빨리 나가, 어떻게 보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제가 그 손님 안내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거든요. 네. 알려드리고, 네. 중간중간에 클로징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려요. 알려드리면,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다가 네. 욕심이 나거든요. 아, 이제 독립하면 내가 한 건 하면 이게 다 내 파이가 될 수 있는데, 예, 예, 저도 주변에서 예, 사실 예. 그런 경우를 봐서. 맞아요. 예. 맞아요. 음,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뭐, 사람이 당연히 욕심이 있어야죠. 욕심 없으면 안 되죠. 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음, 욕심이 있어야,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찾아볼 거 내가 찾아보게 되고, 물건 개발도 열심히 하게 되고, 네. 손님 관리도 열심히 하고, 물건 관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지. 음, 욕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 금액에만 이렇게, 나오는 그 금액에만 이렇게 만족하고 사는 거는, 우리 중개업하고는 안 맞잖아. 그렇죠. 전혀 안 맞아. 참 정답 찾기는 쉽지 않네요. 서로가 해피한, 네, 예, 그런 결말이라는 게 뭐 정답이라는 게 없는 것 네, 같아요. 또 네, 각자의 네, 길이 네, 있는 거고, 또 네. 각자의 길을 가기 전까지는 또 서로 최선을 다해줘야 되고, 또 서로 위해주고 배려해줘야 될 것 같네요. 현실적인 말씀을 정확하게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현실적인 얘기. 우리 그냥 그 상식 안에서 이야기 말고 틀에 박힌 얘기 말고 현실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어, 현재 중개업 그리고요 미래 예, 중개업이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예, 현재 중개업이 사실은 어렵죠. 홍보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고 뭐 직원 네, 교육도 해야 되고 인프라도 맞습니다. 늘려야 되고 늘리려 하다 보니 이게 또 결국 내 이름으로 어떤 분이 말씀하시듯 내 이름으로 계약서를 써야 되고 어떤 시스템을 갖추기에는 뭐 제도도 제한적인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뭐 기업이나 뭐 금융이나 이런 곳에서 시스템을 갖춰서 자꾸 흡수를 하려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시도들이 중개업이 살아남고 자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예. 막연하게 그냥 한 건에서 이제 거래를 하고 우리가 돈을 벌자 말고 중개업의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이 감지가 되는데 우리 대표님 혹시 그런 거 어떻게 한번 미래의 중개업이라 해야 될까요? 앞으로의 중개업. 아, 네. 예. 어떻습니까?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네. 한 10년 정도 남은 것 같네요. 아, 제가 그래요? 보는 관점에서. 네.
저는 뭐 미국이나 일본은 안 가봤지만 네. 들리는 얘기들이 네네. 보면 네네. 대부분 다 그쪽은 개인이 하는 중개업소가 없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음, 그게 흔한 현상은 아니다. 음, 대부분의 거의 80%, 90% 이상은 다 법인화돼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 과정이 네. 우리나라도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전에 이제 그 슈퍼 네. 흔히 동네에 있는 슈퍼들이 지금 전부 다 편의점으로 바뀌었죠. 네네. 예. 중개업도 같은 것 같은데요. 음, 이제 보면. 그러면 그거를 대비를 하려면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게 대세기 때문에 어, 이거를 내 개인이 또 몇몇 단체가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대비를 하려면 그리고 내가 그런 상황에서 먹거리를 좀 찾으려면 이제는 이제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음, 알아야 된다는 의미는 네. 어, 흔히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손님이 오셨을 때 네. 상담을 하러 오셨을 때 세법에 대해서 물어요. 네. 양도세에 대해서 물어요. 취득세에 대해서 물어요. 네, 내가 재산이 얼마 있는데 종부세가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내가 상속을 해야 돼? 아니면 팔아야 돼? 증여를 해야 돼? 내가 팔아야 돼? 이 질문을 하면, 네. 그렇더라고요. 대부분 다 세무사에 물어보세요. 음, 근데 그거를 상담을 해주는 그 중개사하고, 못 네. 해주는 중개사하고, 손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차이가 크죠. 그래서 예, 차이가 큽니다. 네. 그 손님이 세무사한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부동산으로 갑니다. 다른 부동산에 가서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 다른 부동산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그 손님은 당연히 나오고는, 다시 손님이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역량에 대해서. 네. 내가 어떻게든 블로그를 좀 컴퓨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또, 네. 물론 젊으신 분들이 이 중개사 시험을 치르시고 와서 이제 개업을 하시면 혹은 소금으로 들어가시거나 일을 하실 때 컴퓨터에 대한 부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좀 나아요. 음, 그런데 한 50 이상 되신 분들은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네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그, 그 일을 컴퓨터를 모르면 이 중개업 자체가 지금 아예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거 컴퓨터도 당연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손님이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대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손님이 어떤 물건을 찾는다. 어떤 물건을 찾는다. 라고 했을 때, 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그러한 물건이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물건이 뭐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내 물건인데, 내 사무실에 있는 물건인데, 잠깐만 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막 컴퓨터 뒤져요. 이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바로 그 자리에서 최소한 하나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금액이 금액이 비슷한 거는 무조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돼요. 네. 머릿속에서 튀어나와요. 네네네. 네, 처음에 그게 이제 식별이 되다 보면, 바로바로 한 세 개, 네 개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고, 앞으로 그런 방향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데 제 생각은 그런 것 같네요. 이거를 내가 바꾸지는 못해요. 이런 상황들을. 개개인이 한 개인에 바꾸기는 못하죠. 바꿀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역량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은 뭐 연세가 있으셔서 온라인을 못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익히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무나 법무 이런 쪽도 사실은 저희가 면피를 하려는 목적으로 사실은
대략만 살짝만 알려주고 자세한 것은 법무사나 요즘 네, 세무사에 알아보세요라고 이제 토스를 하는 경향이 네,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대부분이죠. 그래왔지만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려면 그러지 말고 예, 맞습니다. 내가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도록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네, 더 네, 맞습니다. 넓은 범위까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납득이 가고요. 앞으로는 토탈 서비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도 그걸 예, 자리 그렇습니다. 잡으려고 기업이든 개인이든 누구든 다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아,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정말 정말.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 다음 질문. 우리 카페를 종종 그래도 참 애정 있게 봐주시고 그래도 특별 회원분들 중에 가장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좀 성의 있게 답도 많이 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신뢰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카페에 뭐 이랬으면 좋겠다 회원일 수도 있고요. 저희 운영진에 대한 요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얘기도 괜찮거든요. 우리 카페 회원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라도 괜찮고요. 어떤 전해주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아니면 요청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당부도 예, 괜찮고요. 예. 예. 저희한테 당부도 근데 괜찮습니다. 지금 예. 예. 카페에서 그 해 나가시는 방향이 네네. 너무 지금 잘 해나가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당부하거나 뭐 이렇게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는 없어요. 아, 그래요. 사실은 그런 거는 잘 없어요. 단 이제 블로그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 대표님께서 그렇게 이제 많이들 이렇게 올려주시고 네. 거기에 아예 교육 과정 아니 정말 잘 돼 있어요. 블로그 이렇게 보면 제가 봐도 너무 잘 돼 있거든요. 네, 많이 그런 부족한데. 것들도 이렇게 올려오시고 예. 그리고 이번엔 또 새롭게 이렇게 해서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그 재능 나눔 네네네. 이라고 해서 네. 그런 것들도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시고 또 어떤 부분이니까 컴퓨터 뭐저 기사 자격증도 있으시고 그분도 이렇게 막 강의를 하겠다라고 막 나서 주시고 네. 막 감사한 그러시 일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특별하게 뭐 요청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제 지금은 없어요 저는. 부족한 걸 근데 꼬집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더. 예.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단 이제 그 실제로 네네. 중개에서 실무에 대해서 안내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진짜 그런 상황들, 중간중간에 클로징, 그러니까 손님을 안내를 할 때 어떤 네. 식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지, 가장 디테일한 거. 예. 방향성은, 그거는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책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음. 왜? 그거는 자기의 노하우가 되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생겼으면 어떨까 싶은 거는 제 그냥 마음이고요. 예, 제 마음이고요. 제가 대표님 찾아 빼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한 거 정말 공감을 합니다. 하고 그런 분들이 이게 나눔이라는 게 별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서로 조금씩 나누다 보면 또 알려주고 싶은 마음을 또 공유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도 그 바쁘심에도 제가 그 게시글 볼 때마다 많이 놀래요. 이거 분명히 찾아보시는 것까지 하셨겠구나. 이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질문은 그런 거에 들 예, 때는 참 예.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나눔이죠. 그게 다 전파가 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다른 분들도 충분히.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조금 아유, 있어요. 예, 얼마든지 말씀 주십시오. 예. 음, 이제 중개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아시다시피 네, 물건이 있어야 중개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네, 물건 개발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을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러면 물건 개발을 할 때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중개업의 클로징은 뭐냐? 음, 중개업의 클로징은 무엇이냐? 네,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네,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웠어요, 사실은. 네, 네, 물건 개발도 클로징이고요. 예. 그리고, 광고를 해도 광고를 했을 때 대부분 다 워킹 손님도 물론 있지만 지금은,
광고를 해서 전화 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화가 오면 전화 받는 데서 끝나면 안 되죠. 네.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만남을 이루어지게 할 거냐, 이것도 클로징이에요. 음, 네, 그것도 클로징이고, 예. 안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네. 안내 동선은 어떻게 짜야 될 것이냐, 네. 그리고 A, B, C 물건이 있으면 네. 어떻게 이 C 물건으로 계약을 만들기 위해서 손님을 안내를 해야 될 것이냐, 음, 예, 그것도 클로징. 그리고, 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음, 손님이 그냥 결정하게 놔둘 것이냐, 아니면 내가 결정하게끔 만들 것이냐. 음, 예. 그 단계에서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것도 하나의 그것도 클로징이죠. 그 클로징은 그 단계마다 다 들어갑니다. 음, 예. 물건을 접수받는 순간부터 계약까지. 예. 그게 전부 다 클로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 항상 돈 많은 드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을 만들어 볼까? 네. 사실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근데 이거를 아예 편집할 때 어디까지 편집해야 되나 고민이 되네.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 아, 참. 아, 예, 예. 네. 여러 가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요. 저희가 아까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사실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이런 아, 예, 거는 예. 진짜 또 이렇게 깊은 얘기를 듣고 싶으면 어찌 보면 우리 대표님의 조언을 구하고 옆에서 들어야 되는 또 내용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정말 현실에서 나오는 또 이야기들이라 정말 필요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뭐 지금 뭐 누구 하나 얼굴도 모르는 저를 포함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말씀 고견의 말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서른 한 두세 분까지 들어오셨거든요, 현재. 어쨌든 고견의 말씀 너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시간이 넘게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한번 또 꼭 한번 찾아뵙고 싶네요. 그래서 인사도 드리고 감사의 마음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도 드린 아마 말씀이 많이 좀, 감사해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뭐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솔직히 고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인사 한 번만 좀 전해주시고 마무리하실게요, 대표님. 아, 예. 제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한 시간이나 됐나요? 예, 한 시간 말씀, 넘었습니다. 아, 오, 저희는 빨리. 죄송스럽죠.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 긴 시간 열강을 해주셨는데. 예. 예. 보시는 분들이 다 중고역을 하시려고 하시거나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제가 중간에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음, 그 세금에 대한 부분, 네.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그 부동산 법에 대한 부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법하고요. 네, 그리고 내가 그 재개발 재건축으로 만약에 이제 아신다 그러면 정비법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네, 다음에 고객분들은 항상 이 부동산은 대출이 안 되면 네, 대출이 항상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네, 예, 이 대출에 대해서 완벽하게 거의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은행을 알 수는 없겠죠, 내가. 근데 단 정부에서 네, 하는 정책 자금들, 맞아요. 예, 전세자금 대출, 음, 뭐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대출들, 그런 대출들하고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뭐 보금자리론이라든가 딘돈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외울 정도로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거의 그 부분들은 그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나 요즘에 많이 손님들이 물어보시는 비과세에 대한 부분. 네, 가 중요하죠. 예, 정말. 1세대, 예, 1동 1주택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부분들은
그거는 내가 아예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사실은 어떤 분은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걸 열심히 하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땐 더 많아. 예,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좀 뻘쭘 해가지고 좀 많이 더듬고 그랬는데 아유, 아닙니다. 정말 네, 정말 또 말씀 네, 감사하고요. 예, 오늘 긴 시간 정말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다음에 또 저희가 한번 그때는 뭐 카메라 들고 한번 안 바쁘시면 잠깐 인사드리고 인사 뭐 저희가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한번 예,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온라인이든 네, 오프라인이든. 고맙습니다,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